안녕하세요. 망치자문사나이 허성수입니다. 오늘은 그 조족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이 그 부분은요, 화장실 그 젠다에 시공을 하기 위한 조족 공정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일부 이렇게 폼이 이렇게 나오고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그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긁어내고 저희가 방수 작업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그 젠다를 설치할 때 설치하고자 하는 그 도면에 맞춰서 먹을 놓고 이 젠다이를 시공하는 방법은 그 전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시공하는 그 자재를 어떤 거를 써서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뭐 타일을 하시는 분들은 타일 본드를 이용해서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리콘으로 해서 시공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하면 약하지 않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절대 약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작업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몰탈 가지고 시공하시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다 했을 때 얼마만큼 야무지고 튼튼하게 잘 붙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마감면에 방수를 했었을 때 이제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변기를 놓고 이제 설치를 했었을 때 여기는 지금 바닥은 건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변기를 넣었을 때 이 남는 그 공간이 한 10에서 한 20cm 정도 사이가 이제 남을 겁니다. 변기 뒤에 물통 자체를 낮은 거를 설치하게 되면 더 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이제 뭔가를 올려놔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그 젠다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두께를 주는 이유는 타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은 그냥 대리석 인조 대리석이나 이제 일반 그 천연 대리석을 바로 지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가 봤었을 땐 두께가 너무 얇다 보니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 살을 줍니다. 벽돌 한 두께를 줘서 나중에 이제 두께감 있고 안정감 있게끔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배관이 올라가는 부분 자리에는 이렇게 폼을 어느 정도 충진을 해줍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폼을 어느 정도 일부를 끌어내고 초벌 미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방수 미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꼼꼼하게 시공하시기 위해서는 뭐 비워도 되고 사춤으로 쌓아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방법은 제가 뭐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여기는 베란다 쪽인데 기존에 지금 모습처럼 똑같이 0.5비사키로 이렇게 해서 벽돌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공을 해놨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장을 위에는 깔끔하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기존의 그 벽돌이 저희가 그 샤시를 철거하면서 보니까 그 벽돌이 지금 이격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벽돌을 0.5비사키로 지금 이제 시공을 해놨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벽돌을 쌓지 않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발코니 전용 샤시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140바의 그 프레임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걸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적을 쌓아서 마감을 잡기 위한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수평이 정확하게 그 맞지가 않아서 샤시를 시공했었을 때 뒤에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아마 물이 많이 이제 스며들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존의 불안한 구조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 뭐 철거를 해야 되는 데가 이제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내력벽 구조는 철거를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조적 가지고 장막벽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형식을 해서 구성을 하는 그 벽돌로 이어 붙여 있는 이런 공간들은 철거를 해도 됩니다. 힘을 받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단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콘크리트 계구부를 처음에 설치할 때 거푸집으로 짤 때 이렇게 해서 구성을 다 해놔 놓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확한 마감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어 사이즈에 맞게끔 시공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미장 처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조적을 콘크리트 구조에서 이어 맞추게 돼서 시공을 하게 되면은 다 크랙이 발생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그 아파트 보통 리모델링 공사 들어갈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그 부분들이, 이 벽을 철거를 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뭐 아파트 관리실마다 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구조법상으로 따지면은 장막벽은 철거를 해도 되게끔 만들어졌는데, 요즘에는 그 무거운 짐들이 원체 이제 많다 보니까 아파트 전층으로 따졌을 때 리모델링을 결론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다 한다라고 한번 그 계산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하중 자체가 받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실에서도 조금 이제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같이 지금 여기서 봤었을 때, 지금 여기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보고 있는 그 뷰입니다. 뷰 같지만은 여기가 기존에 이렇게 벽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콘크리트 구조인지 벽돌 구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철거를 해서 이런 단면을 보게 되면은, 자, 콘크리트 슬라브 밑에 이렇게 조적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여기를 이제 철거를 다 합니다. 해서 이런 공간들을 더욱더 이제 확장 공간 개념으로 해서 넓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조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확장을 다 한다고 계산했을 때 이 벽돌도 결국에는 슬라브의 하중을 지탱을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리하게 철거를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구조에 맞춰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가 이 가벽 옆에 냉장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 벽을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조 자체를 기역자 형식으로 아일랜드로 뽑아서 만약에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 벽을 쳐서 또 다른 디자인을 입혀서 플라이버시를 오픈하면서 이렇게 이제 뭔가를 이제 그 파티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이 아파트 구조상 설계를 할 때 모든 그 처음에 착공을 해서 신축 공사 들어가게 되면 이 조적 공정은 이미 없습니다. 콘크리트 공정에서는 이 큰 스판, 이 긴 그 슬라브 구조만 남아 있고, 이런 경량 장막벽이 되는 이런 조적 공정, 그리고 화장실에도 단면이 보이시다시피 이런 조적 공정들은 후속 공정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힘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여기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위에는 상부층에는 이제 슬라브 구조고, 하단에는 이렇게 조적 구조로 이 화장실 칸막이를 형성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봤었을 때는 그냥 콘크리트 구조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상 이런 구조들도 그냥 토도 힘을 받지 않고 있다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역할을 이제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신축을 설치할 때 이미 이 스판 자체를 아주 길게 구조 계산을 해서 뽑아서 신축을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내벽 그 칸막이 자체를 경량 ALC 구조로 칸막이를 쳐서 모두 이렇게 확장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공간을 아예 그 신축 설계를 할 때 구조 계산을 해서 그렇게 시공하는 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부에서 구조 변경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내부 공간에 칸막이가 없는 공간으로 넓게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적 그 시공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도, 시공도 시공이지만 이런 그 물어보시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한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로 따지면은 이제 크게 내력벽 그리고 비내력벽 이제 이렇게 따지는데, 힘을 받는 구조적인 벽을 내력벽이라고 따지고요. 그리고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장막벽이라고 하는데, 힘을 받지 않는 그 벽이라고 이제 그냥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 벽들을 벽돌로 또는 이제 경량 목구조 또는 이제 뭐
경량철 구조로 해서 칸막이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철거를 하면서 차츰차츰 알아가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콘센트가 없던 자리를 하스리를 해서 이렇게 콘센트를 다 따서 내어드렸습니다. 여기는 안방 화장실인데 보통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는 콘센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조명선이랑 따서 이렇게 콘센트를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리모델링 그 과정에서 밑에 비데를 놓을 수 있는 비데 콘센트와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를 할 수 있는 그 드라이 콘센트를 이제 상하단으로 분리해서 콘센트를 많이 넣어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적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구조적인 그 내용도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 마감을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오고 이제 샤시를 얹었을 때 시공 또한 깨끗하게 나오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샤시를 시공하기 위한 이런 살들 시멘트입니다. 힘을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샤시를 시공하면서 미장 마감을 깔끔하게 떨궈내는 겁니다. 이때 리모델링을 할 때 또 저희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그 샤시를 철거를 하실 때 막무가내 맞게 빠루로 제껴서 철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후속 공정을 만약에 생각하지 않고 한다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후속 공정을 생각하고 이 샤시를 철거하게 되면은 이런 시멘트 부분, 이런 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셔가지고 상처를 내지 않고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중에 저희가 샤시를 시공을 했었을 때 알려드리겠지만, 샤시를 시공했었을 때 마감이 깨끗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코들이 만약에 깨어져 버리면은, 자, 미장을 그 깨어진 부분에 만약에 미장을 다시 미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균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요렇게 코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부분에 미장 땜빵을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거를 할 때 꼭 조심하셔가지고 후속 공정이 뒤에 공사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꼼꼼하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철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공 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가는 베란다, 뒷베란다로 나가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조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 부분은 선반으로, 유리 선반으로 해서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나가는 문이 되게 작습니다. 작고 엄청 답답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감하게 철거를 다 해서, 여기는 스윙 그 도어라고 해가지고 넓게 두 짝문으로 해서 이렇게 열리는 걸로 저희가 시공할 예정입니다. 왜? 이쪽 부분에는 그 세탁기가 있고 김치 냉장고도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거 동선에서 그 주부 그 동선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쪽 공간이 만약에 문이 작아 버리면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문을 개폐를 했었을 때 넓게 열리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식탁 공간이면서 바깥에를 이제 훤하게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물. 자, 여기에 시멘 미장 단면이 보이죠? 예. 단면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일부러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시멘트 똥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게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철거했어요. 깔끔하게 떨어졌죠. 이런 것들이 힘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 도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보세요. 예. 설치하기 위해서 그냥 밥을 충진해 놓는 거기 때문에 힘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코 미장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고, 이런 단면 부분은 미장이 깨끗하게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조금 질감 있고 두께가 있는 탄성 코트를 이용해서 마감을 이제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프라치는 다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넓은 그 계구부의 공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이제 조적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조적 공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편은 이상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추후에 이제 방수 공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